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카카오게임즈 BI팀 송대섭입니다. 저는 카카오게임즈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데이터가 없는데 예측을 해달라고요? 입니다. 세션 구성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어떻게 모델을 만들 것인지, 네 번째는 만들어진 모델을 평가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간단한 요청이 하나 왔는데요. 요청 내용이 도트 기반의 RPG 게임을 새로 글로벌 런칭하는데 한 명의 유저가 들어와서 게임을 이탈하기까지 얼만큼의 금액을 사용하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LTV를 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LTV를 왜 구하냐면은 목적은 명확합니다. 유저의 기대값보다 큰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케팅 비용은 정해져 있으니까 유저의 기대값을 구하고 그 후에 유저의 기대값이 마케팅 비용보다 클 때만 마케팅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유저의 기대값을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은 특정 앱에 진입해서 이탈할 때까지가 라이프 타임이 되고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가치가 밸류가 됩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해 보면 라이프 타임은 잔존 일수가 되고 밸류는 ARPAU가 됩니다. 즉 LTV는 잔존일수와 ARPAU를 전부 예측해야 합니다. 잔존일수와 ARPAU를 예측해서 곱한다면 그 값은 LTV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프 타임이 30일이고 밸류가 300원인 유저의 LTV는 9,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프 타임이 10일이고 밸류가 100원인 유저의 LTV는 1,000원이 됩니다. 이때 마케팅 단가가 2,000원이라면 LTV가 마케팅 단가보다 낮은 유저에게는 마케팅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됩니다. 이제 적절한 알고리즘으로 라이프 타임과 밸류 값을 예측하면 되는데요. 먼저 구글 스칼라의 라이프 타임 밸류에 관한 PDF 파일을 검색해 보면은 약 288만 개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알고리즘이 한 가지가 아니라 꽤나 다양한 방법으로 LTV를 구한 연구 결과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기존의 LTV 알고리즘 연구 문헌은 모두 일정량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학습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 요건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직 런칭 전입니다. 런칭 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데이터가 쌓이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부 국가의 소프트 런칭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런칭 기간이 짧고 유저 수도 많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결제 이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기존 연구 문헌에 있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다수의 오래된 이용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기존 알고리즘을 학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LTV를 구해야 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 적은 데이터로 LTV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데이터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LTV 예측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르미 추정을 설명하기 앞서 두 단어의 뜻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페르미란 단어의 뜻은 이탈리아 출신의 물리학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추정이란 단어의 뜻은 입력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불확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산된 결과의 근사값입니다. 따라서 페르미 추정은 페르미라는 사람이 만든 추정법이 됩니다. 이 페르미 추정의 의미가 뭐냐면 어떠한 문제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과 논리적인 추론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략적인 근사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전봇대의 개수는 이나 골프공의 구멍은 몇 개일까 같은 질문들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기업들의 입사 시험에도 사용되었던 문제인데요. 얼핏 들어서는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이지만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답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페르미 추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핵폭탄의 위력은 얼마나 될 것인가? 1945년 7월 16일 미국은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을 합니다.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이 핵폭탄의 위력을 수치하는 일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에 있던 페르미는 종이 조각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폭탄의 위력을 추정합니다. 폭발 시작 전, 중간, 후에 각각 종이 조각을 날려서
날아간 거리를 계산해서 그걸로 폭탄의 위력을 추정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TNT 1만 톤 규모의 폭탄 규모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현대 시점에 와서 실제 폭발의 크기를 컴퓨터로 정교하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때의 폭발 규모는 TNT 2만 톤 규모였다고 합니다. 페르미의 예측값 대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일화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떤 분은 오차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저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페르미 추정은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른 오차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페르미 추정의 핵심은 일반적인 해법으로 답을 구하기 힘들 때, 즉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에 오차를 감안하고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페르미 추정으로 LTV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황소 그림이 있으면 이 황소의 특징만을 찾아서 선 몇 개로 간단하게 표현하듯이 LTV의 복잡한 상황을 핵심만 남겨가지고 한번 간소화해 보았습니다. 이제 모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LTV를 다시 표현해 보자면 진입해서 이탈할 때까지 기대되는 가치의 합입니다.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 진입부터 이탈까지 걸리는 시간의 ARPAU를 곱한 값입니다. 이거 다시 표현하면 누적 결제 금액의 기대값입니다. 따라서 LTV의 본질은 기대되는 누적 결제 금액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누적 결제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합니다. 하지만 특정 시점이 된다면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누적 결제 금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적 결제 금액 값을 LTV 값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LTV가 전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성별, 연령, 국적이 다르고 가입 시기와 유입 경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측 가능하면서 중요한 변수를 선택합니다. 성별과 연령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국적은 글로벌 런칭이니까, 가입 시기는 모바일 게임 특성상 중요하기 때문에, 유입 경로는 마케팅 경로에 따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이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가입 시점, 국가 코드, 유입 경로를 인풋을 했을 때 아웃풋이 LTV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 상태로는 구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 가정을 하나 추가합니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독립이라는 가정을 추가합니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기존 LTV 공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입일자에 따른 기본적인 LTV 값을 구하고 거기에 국가 코드와 유입 경로의 가중치를 곱하는 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런칭 당일 미국에서 유튜브를 통해 가입한 사람의 LTV는? 이라는 질문이 있으면 가입 시점이 0일 때 LTV 값이 10,000원이고, 미국의 국가 코드 가중치가 1.5, 유튜브의 유입 경로 가중치가 1.1이 됐을 때 이 사람의 LTV는 16,500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각 파트를 나눠서 계산 후에 다시 결합해 보겠습니다. 파트 1은 가입 시점에 따른 LTV입니다. 여기서도 가입 시기가 빠를수록 해당 게임에 흥미가 있다는 가정을 합니다. 흥미가 있다는 것은 더 오래 잔존하고 더 많이 결제한다는 뜻이고, 결국에 이 말은 LTV가 높을 것이란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런칭 첫날 가입한 유저의 LTV와 런칭 7일차에 가입한 유저의 LTV는 런칭 첫날에 가입한 유저가 더 오래 남고 더 많이 결제하기 때문에 결국에 최종 누적 결제 금액 값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입 시점에 따른 최종 누적 결제 금액을 이렇게 쭉 이어서 붙이면은 이렇게 가입 경과일에 따른 LTV 곡선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특정 가입 경과일에 따른 최종 누적 결제 금액을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가입 경과일의 누적 결제 금액의 흐름을 한 번 더 예측을 합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소프트 런칭 당시에 런칭 1일차 가입한 유저의 누적 결제 금액 변화 그래프입니다. 중간중간 직선으로 보이는 이유는 유저 규모와 결제 금액이 좀 작아서 결제 금액이 0인 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저들도 언젠가는 N 시점이 된다면 거래 금액이 이제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갖고 있는 누적 결제 금액 데이터를 이용해서 회계식을 만들 수 있고, 해당 식을 통해서 시간이 증가해도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적 결제 금액 값이 이 유저들의 LTV가 됩니다. 방금 구한 런칭 1일차 가입자의 추정 LTV를 이제
한 점으로 찍어 봅니다. 이제 이 점을 계속 시점을 바꿔가면서 각 시점의 LTV를 예측을 합니다. 현재 가능한 시점까지의 LTV 점들을 구한 다음에 그 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귀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은 데이터가 없는 미래 시점도 포함해서 가히 시점에 따른 LTV 곡선을 전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 경과일에 따른 LTV 곡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파트 2 국가 코드의 가중치를 구해 보겠습니다.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서 각 국가의 결제 성향은 소득 수준과 취향으로 결정된다는 가정을 세워봅니다. 먼저 취향을 수치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런칭 준비 중인 게임과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게임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그 게임을 찾았다면 그 유사 게임의 국가별 매출 비중이 지금 런칭 준비 중인 게임의 국가별 매출 비중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득 수준입니다. 같은 $10 패키지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당연히 체감되는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유저는 $10밖에 안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던 반면에 어떤 유저는 $10나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 수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가 국가별 인당 GDP인데 그렇다면 국가별 인당 GDP가 높을수록 결제 금액이 어느 정도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서 국가 가중치는 유사 게임의 매출 비중과 인당 GDP의 선형 결합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와 같은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프트 런칭 데이터를 이용해서 상수 알파, 베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유사 게임 정보와 GDP 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190개의 국가 가중치 전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코드의 가중치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입 경로의 가중치를 구해야 하는데 게임 장르가 유사하면은 유입 경로 효율도 유사하다는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입 경로에 대한 정보는 매우 희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 런칭 데이터는 유입 경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 코드와 달리 이번에는 외부 데이터를 얻기 힘듭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유입 경로가 존재하는 기존 카카오 게임의 RPG 장르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유입 유저의 규모와 매출 정보를 가져옵니다. 같은 방법으로 비례식을 만들어서 각 유입 경로에 대한 가중치를 한번 계산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카카오 게임 마케팅 정보가 존재하는 15개의 유입 경로의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입 경과에 따른 LTV, 국가 코드 가중치에 이어서 유입 경로 가중치도 생성하였습니다. 이제 만든 모델을 평가해보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먼저 평가에 앞서서 원래 요청이 지표로 만들어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번 지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사용 중인 LTV 지표입니다. 국가 코드와 유입 경로를 필터로 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가입 경과일에 따른 LTV 곡선을 이렇게 하단에 표시합니다. 이제 실제 런칭 결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글로벌 런칭 후에 런칭 당일 자연유입으로 들어온 가입자의 7일간 결제 금액과 LTV로 예측한 결제 금액을 비교해 본 그래프입니다. 유럽 국가는 예측에 비해 조금 낮은 매출을 보였습니다. GDP 규모가 조금 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화권 국가는 예측에 비해 높은 매출을 보였습니다. 유사 게임에 대한 취향보다 해당 게임을 조금 더 좋아해서 생각보다 높게 측정된 것 같습니다. 소수긴 하지만 일본 유저의 매출은 예상 대비 매우 높았습니다. 일본 국가 유저들의 취향에 좀 잘 맞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타깃 국가인 미국은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런칭 당일 유저의 예측값만 맞춘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후로 매출 곡선을 유사하게 다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을 더 지켜봤습니다. 한 달 뒤에 데이터가 쌓이고 LTV 곡선과 매출 곡선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유저의 가입 후 7일간 실제 ARPAU 곡선입니다. 가입 경과일이 커질수록 매출은 작아지지만 예상과 달리 그렇게 선형적으로 우하향하진 않습니다. 이 ARPAU 곡선을 보고 한번 추세선을 그려봤습니다. 그려본다면은 한 1일차도 비슷하고 마지막 날도 비슷하게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결과가 나오면 되게 좋을 텐데요. 이제 LTV 값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제 ARP의 곡선과 예측 LTV 곡선을 동시에 그려보면은 초반엔 조금 잘 맞고 한 런칭 1일차쯤에는 살짝 오차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실제 매출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런칭 몇 달 전에 이미 초기 유저의 매출을 예측했고 그게 어느 정도는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맞출 수 있으면은 기존의 초기 목표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 세션에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델을 만드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LTV라는 값은 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반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극소량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알고리즘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페르미 추정이라는 조금 간단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문제를 최대한 간략화시켜서 접근해보았고 오차가 아예 없진 않았지만 계산의 간결함에 비해 성능은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많다면 기존의 여러 정교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지만 만약 제 경우와 같이 데이터가 부족해서 기존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이때 한번 대안으로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 경험을 공유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